실의 41번. 갑이 을을 기망했어요. 갑이 을을 기망했으면 을이 사기당했죠? 에? 을이 취소권자죠?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과 체결했다. 법정 추인 사유. 법정 추인 사유. 법정 추인사유는 전이경 담양강. 그래서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계계약을 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거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아무 말 없이, 그죠? 이런 행위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행의 청구는 자,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해야 되고 권리의 양도도 취소권자가 아무 말 없이 해야 돼요. 이양 취소권자. 법정 추인. 갑이 을에게 대금 청구하는 것은 갑이 그러면 을이 취소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법정 추인사가 아닙니다. 사기친 놈이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대금을 병에게 양도해. 양도는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되잖아요. 취소권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이 양도해야 법정 추인 취소권 보게 되는 겁니다.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럼 을이 취소하면 되죠. 4번 보세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취소원이 종료했죠. 그리고 나서 을이 취소권자죠. 아무 말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제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법에서 취소권을 뺏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을이 취소권자가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서 얻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 이 양도는 장래채권 양도는 양도가 아닙니다. 장래채권 양도는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는 일단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종료한 후에 아무 말 없이 전이경 담양강의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이행의 청구나 권리양도, 특히 권리양도는 장래채권 양도는 양도가 아니다. 42번 따라서 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걸 고르시오. 자, 불공정한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되죠. 맞습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기부행위죠. 기부행위는 적용 안 된다. 우리 국제그룹 사건이었죠. 적용 안 됩니다.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 적용 안 됩니다.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의 전환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 그죠?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되죠. 근데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됩니다. 경무대 본궁이죠. 대린에서 법률행위 했습니다. 무경험은 대린, 경무대입니다. 경무대 본궁, 본인은 공방. 경매 절차에서 시가보다 저렴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경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죠. 28회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42번 문제가. 43번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를 아는 병이 적극가담이라고 그랬죠? 적극가담했어. 그러면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가담이다. 이중매매죠. 갑이 을한테 넘겼는데 매매계약을 했는데 병이 이 매매에 적극가담했다 그랬죠? 적극가담. 적극가담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그렇지만 이때 일매수인의 보호책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매수 보호. 자, 일단 무효인데 이행을 했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746조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소유권에 의해서도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직접은 말소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
내 거니까 내놔라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 안 되죠. 그러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대유말소 청구했더니 이 친구가 팔아먹었다. 그렇더라도 이게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1번 보니까 갑병사의 매매계약은 무효죠.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을은 계약 순수한 채권자잖아요. 오늘 매매계약 배웠잖아요. 매매계약은 순수한 채권이니까 제3자 효력 미치지 않습니다. 을은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4번 병으로부터 부동산 전득한 정의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절대적 무효니까 4번이 틀렸죠. 자, 그 을은 갑병사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돈 받을 원리가 아니잖아요. 빚인이 구하는 거 틀린 거 44번. 1번입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 채무 의사가 있어. 그러면 의사가 있으니까 진이죠. 의사가 있잖아. 사인했단 말이에요. 사인했으면 진이니까 비진이다. 아닙니다. 진입니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다 적용됩니다. 있든 없든. 매매계약에서 비진인 상대방의 선임이며 과실이 없어. 유효하죠? 왜? 107조가 근거조문이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죠. 그러면 그걸 반대해서 가니까 상대방이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으면 선임 무과실은 유효입니다. 반대해서 가는 거고. 사직의 의사가 없는 악덕기업 사건이죠. 사근로자,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했던 거를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제출했어. 나는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없는데 지시니까 비진이겠죠. 그죠? 비진이 표시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임을 알았다는 것을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죠. 표의자. 대리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팔려야 한다.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아도 파산 선고받으면 소멸하겠죠? 그래서 대리권은 소멸 사유가 일반적 소멸 사유와 일반적 소멸 사유는 의무대리, 법정대리, 소멸 사유가 있어요. 이게 127조라는 조문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거나 파산하거나.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파산한 경우. 본인도 사망하면 되죠. 본인도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무대리의 128조 특이한 소멸 사유가 수권행위 철회. 수권행위를 철회한다. 두 번째가 원인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를 종료한다. 나중에 128조, 127조를 찾아보세요. 파산하니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리인이 파산한다면 돈이 없어지잖아. 그럼 본인 것 막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멸하겠죠. 1번이 답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다. 각자 본인을 대리하죠. 각자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것도 조문이죠. 대리인이 본인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할 수 있죠. 쌍방대리가 예외가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죠. 124조. 이것도 조문이죠. 4번은 판례입니다. 대리권 남용입니다. 명성그룹 사건이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니까. 그 다음 5번. 판례죠. 매매계약 체결을 수료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그런데 해지할 권한은 없다 그랬죠. 차고, 109조죠. 차고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차고라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하죠. 네? 스스로 모르고 하는데 1번 보세요.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를 동의해버려요. 진위에 동의해버리면 차고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진위에 동의하면 차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데 상대방이 진위를 알아버렸어. 동의해버렸어. 그러면 취소가 안 됩니다. 차고가 아니니까.
1번이 답이고, 법률에 관한 착오도 이게 내용의 중요물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각을 체결하지 않았을 게 명백하다. 그러면 법률행위 중요부 착오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의 지번의 착오가 있더라도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이거는 그거의 수정동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으로 가죠.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계약은 성립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지겠죠. 국가에 정했죠. 여기 대구 두루산 고군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때 착오로 취소할 수 있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유발했다면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7번.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가 아닌 걸 고르시오. 1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무효입니다. 도박자금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했어. 동기가 표시됐으니까 동기 불법이니까 무효입니다. 소송에서 증언해준 조건으로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 지금 증언은 5만 원 주거든요. 가면 요즘에 증언 대가로. 근데 막 200만 원 줘버린다. 그러면 위증하려고 하겠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행위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 지급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는 통정이죠. 통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닌 것들 이런 것 판례가 통정을 했다. 탈세 목적이 있다. 탈세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을 한다. 103조 반사의 질서 아닌 거죠. 명의신탁을 한다. 그 다음에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서 강박을 했다. 이런 것들. 투기 목적이 있다. 투기 목적으로. 허위 표시가 아니죠. 그 다음에, 103조 위반 아니죠. 그 다음에,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이런 것들. 가끔 나오죠. 이런 것들 아니면 형사사건은 되죠. 그래서 통정을 했다, 탈세 목적이 있다, 명의신탁을 했다, 비자금 소극적 은닉행위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 투기 목적이 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같은 것들은 다 103조 위반 아닙니다. 48번입니다. 사기, 강박, 의사표시 틀린 걸 고르시오. 사기나 강박엔 소송행. 원래 비지 통정 착오 사기 강박에 신공주 안 된다 그랬죠? 거기에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기 강박으로 소송행위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송행위 밑줄이고 소취하라고 해요. 소취하. 소를 취하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소취했는데 사기 당했다고 소취했으니까 다시 소송해 주세요. 안 됩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 대리인이 기망했죠. 대리인이 사기쳤죠.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대리인 사건이었었죠. 대리인 제3자가 아니죠. 그죠?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계속 나옵니다. 2번이 답이죠. 강박으로 의사의 결정 완전히 박탈됐다. 그럼 무효죠. 교환계약의 시가를 아까 묵비했다. 기망이 아니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죠. 판례죠. 49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입니다. 갑의 이름으로 갑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 후 단독으로 상속했어. 협의 무권대리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 그 다음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건대리란 말이에요. 무건대리. 이게 무건대리인데, 요게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했죠? 1번 보세요. 갑병의 매매 계약은, 갑병의 매매 계약이죠. 갑과 병, 갑병. 단독 상속했다. 그러면 틀린 걸 고르시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죠. 을이. 그러면 원칙적으로 갑과 병과의 관계는 무효입니다. 이 계약이 무효잖아요. 갑의 이름으로 했다라도 추인하지 않는 한. 병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다. 이게 단독 상속했죠. 단독 상속했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단독 상속했다니까 이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을이 무건대를 이유로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신의측상. 단독 상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을이 무건대를 이유로 병에게 부동산 점유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없죠. 왜? 제가 단독 상속해놓고는 제가 팔아먹고는 안 됩니다. 4번이 틀렸죠. 만약 병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병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매도했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무건대리인이 정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겠죠. 단독 상속해놓고는 팔아먹고는 말소하라 안 됩니다. 4번이 답이죠. 50번입니다.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행위는 모두 그러죠. 추인하더라도 않는 거는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되죠. 기억 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이죠. 추인 안 됩니다. 무건대리 추인할 수 있잖아요. 무건대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불법 조건이니까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니까 절대적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통정의 표시, 임대차 계약 추인 가능하죠. 새로운 법률행위 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걸 고르시오.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입니다. 판례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하지 않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보세요. 만약에 무슨 말이야? 이것도 판례인데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뭐요? 이 건물 줄게.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합격하면 건물 줘야 되죠? 정지조건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가 생기지 않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놓으라 할 수 없잖아. 조건이 이루어지면 권리가 안 생깁니다. 효력이 없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소유권 넘겨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죠. 조건이 이루어져야, 조건이 성취돼 합격해야 소유권 넘겨라. 그리고 권리가 있어야 이놈이 권리가 있는데 10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조건 성취가 안 됐어.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가 없지. 권리가 없는데. 이해가죠? 그래서 거기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그럼 권리가 안 생기죠. 권리가 안 생기니까 시효에 걸리지 않지. 진행하지 않죠. 합격을 해야 내놔라. 권리가 생겨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가 아니죠. 우리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발생해요. 성취한 때죠. 성립이 아니고. 3번은 조건 성취가 미정 권리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죠.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1, 2번은 판례고 4번은 조문이고 성립한 때가 아니고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5번도 판례죠.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다. 할부매매. 할부매매. 이거는 정지조건부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의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할부가 다 끝나야 매도인이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 보유하죠. 할부가 끝나야 소유권 넘어옵니다. 자, 지상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지료지급은 성립요소가 아니다. 이건 조문이죠. 지상권에 대해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지상권이라는 권한이 있죠. 권한에 의해서 토지에 부합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지상권자죠. 그죠? 그래서 358조 부합에 관해서 근거 조문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있다죠. 285조 근거 조문입니다. 강행 규정이죠.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죠. 조문입니다. 수목은 안 되죠.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 지상권, 이 지상권은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담보지상권이야. 그런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담보지상권도 소멸하죠. 판례입니다. 등기추정력. 등기추정력에 틀린 걸 고르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절차, 등기관이 적법 절차에서 등기됐겠지라고 추정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로 추정되죠. 그래 회복 등기하죠. 맞습니다. 등기 명의,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합니다. 정연대 매매로. 추정력이 깨진 거 아닙니다. 자, 5번이죠. 소유권 이전을 보니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이 틀렸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54번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 245조 이하 1항. A는 B의 토지를 매수했어요. A는 B의 토지를. 그래서 A는 B의 토지를 매수했어요. 매수했는데 1992년 2월 2일 등기하지 않았대요. 등기 없이 지금 14년까지 점유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물이도 가능하죠? 점유취득시효.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1번 보세요. 갑의 을의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자, 을이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인데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그러나 이 점유취득 수요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점유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 못하면, 틀렸죠?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한다면 이게 자주가 추정되죠? 자주 점유가 추정되잖아.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죠? B가 타주를 입증해야 되죠? 197조. 틀렸죠? C번, 3번. C가 10년 9월 9일 B로부터 매수해요. 야가 2010년 9월 9일이면 이게 20년 취득시효 완성하려면 20년이 되려면 여기에 2012자 2012년 2월 1일 날이 취득시효 완성하죠. 20년이니까.
그러면 10년이면 완성 전에 팔아먹었죠? 완성 전에 팔아먹고 방치하니까 20년이 됐죠? 그러면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취득시 합니다. 완성 전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럴 때 A는 X토지 휴여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그 다음에 A가 13년 3월 3일이니까 13년이니까 완성 후에 팔아먹었죠? 에? 완성 후에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E한테 D한테 팔아먹었나요? D한테 팔아먹을 때는 완성 후에 팔아먹었죠? 완성 후에 팔아먹었으니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휴여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취득시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B잖아. B는 소유권 없죠. D한테는 또 완성 후에는 안 되죠. 취득시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D한테는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E가 14년 4월 4일에 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A는 더 이상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있습니다. 가등기채로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취득하는 경우. 자, 186조냐 187조냐 186조죠. 상속은 187조죠.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187조입니다. 법정이 들어가면. 건물 신축 이것도 187조죠. 현물 분할 합의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에서 단독 취득했으니까 이거 등기하죠. 4번입니다. 자, 구분 건물 중에서 그 다음에 구분행위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구분행위로. 56번입니다. 갑과 을은 X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있는데 200평을 샀어요. 갑과 을이. 그런데 자,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구분소유해. 야, 네 땅 100평, 내 땅 100평 이렇게 구분소유해. 근데 이걸 분필을 하지 않고 공유 지분 등기해 버립니다. 공유 지분 등기.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래. 상호명의신탁하는 거죠. 상호명의신탁하는 거야. 이때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한데 대내적으로는 구분소유해. 근데 대외적으로는 공유야, 공유. 이해가죠? 그리고 상호명의신탁하는 거야. 하나씩 봅시다.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구분했으니까. 맞고. 갑의 특정 부분에서 을의 방해에 대해서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을이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나눠놨으니까 을이 방해하면 야 방해배제 청구하면 되죠? 내 땅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을의 특정 부분에 병의 방해입니다. 을의 특정 부분에 병이 방해합니다. 이렇게 방해하면은 지금 대위 관계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보존행위로 방해 배제 청구할 이 지분이 있잖아. 대위적인 거니까 보존행위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 명의시탁 했잖아요. 이쪽에서는 대위적으로 있습니다. 틀렸죠. 보존행위를 근거로. 근거 좀 265조죠.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취득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모르잖아. 이 등기는 이분을 돼 있잖아요. 경매로 취득했죠? 경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누가? 정의. 을의 지분을 취득했죠? 을의 지분 정의 취득했다 하더라도 정하고 갑하고는 요게 대내 관계가 지금 구분소유 약정을 안 했잖아. 을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죠. 둘만의 약정은 등기 안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등기했어요. 신축한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관법은 취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 그럼 갑 건물이죠? 갑 건물이죠? 그리고 건물이 뭐예요? 이게
을이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갑건물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관법은 성립하죠. 그러나 갑이 을의 토지에 건물 지었을 때는 이거 안 되죠. 자기 건물에 질 때는 됩니다. 자기 왜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죠. 됩니다. 57번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 일부입니다. 일부의 동그라미고 전세권 취득했습니다. 가능하죠.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은 설정외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306조입니다. 조문이죠. 조심할 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자, 이거는 건물 전세권이잖아요. 지상물, 이 지상물은 토지의 건물 소유자가 사과를 하죠. 요거는 건물 전세권자냐? 건물 전세권자는 부속물은 가능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의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이 하는 거야.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게 지상권자가 283조라는 조문에서 여러분 그대로 가다 643조에서 그래서 토지 지상권자가 토지 임차인이 건물 지어서 기간이 만료되고 목적물을 현존하는데 갱신 청구해서 싫어 그러면 사과를 했죠. 근데 건물 전세권자는 건물이잖아. 건물인가 지상물 매수가 안 돼요. 단 판례가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 전세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이건 건물 전세권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토지의 지상권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야 토지의 전세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규정이 없어. 근데 판례는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토지 임차인도 있는데 그 요건이 있다면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토지야도 다 해? 네? 지상물은 토지야 된다니까. 건물은 부속물이고. 그래서 이거는 왜? 건물 단독 주택의 일부니까 건물 전세권자죠. 건물 전세가 지상물 매수 안 돼요. 갑은 존속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러면 용익물권 권능은 소멸하죠. 판례. 갑의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보다도 전세금은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죠. 을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합니다. 그러면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은 경매 청구할 수 없죠. X 부분만 경매 청구합니다. 상린관계. 틀린 걸 고르시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됩니다. 맞죠? 토지 조문입니다. 이것도.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죠. 이것도 조문입니다. 맞죠?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의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문입니다. 맞습니다.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 부분까지 반미터 거리 맞습니다. 조문입니다. 경계 담이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담을 설치할 협력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이죠. 5번이 답이죠. 5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해 틀린 걸 고르시오.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요역조와 분리의 지역권만 양도 안 돼요. 부종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죠. 근데 지역권만 양도 안 됩니다. 이것도 조문이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편익에 이용해 할 수가 있죠. 조문. 불법 점유자는 취득 시효할 수 없죠. 맞습니다. 판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사람도 취득하죠? 조문. 60번입니다.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해서 이전했고 을이 그 X 건물을 사용수익은 과실로 보죠. 판례가 사용수익은 물건의 사용이익은 과실로 봅니다. X는 보존 개량을 위해서 비용 지출했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무효야. 계약이 무효니까 점유자 회복자 관계죠. 그죠?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을이 악이다. 악이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죠. 조문입니다. 201조. 선이 을은 갑에게 통상의 필요비. 자, 선이 을은 통상 필요비. 왜? 청구할 수 없어요. 이따가 틀렸죠. 왜? 사용수익 했잖아. 사용수익은 과실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과실 취득한다 한 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죠. 유익비 내에 을은 갑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맞네요. 203조. 선이 을은 갑에게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과실이잖아. 먹을 수 있죠? 과실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한 때가 아니고 반환 청구시입니다. 반환 청구시. 이행기가 들어갑니다. 소송에서 깨지잖아. 그러면 자 넘겨줘. 그럼 목적물 넘겨줄 때 반환할 때 근데 있지 비용 들어갔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비용 지출 시기가 아니고 목적물 반환 시 이행기 노래합니다. 61번입니다. 14년이니까 95년 이후니까 실명법 적용하라는 거야. 갑은 친구가 계약명의신탁 딱 못 박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입니다. 수탁자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서 을과 을명의 토지 소유를 이전해 주었다. 옳은 걸. 자, 계약명의신탁은 이 사례를 놓고 보니까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갑오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 명의신탁 약정하고 돈을 줬겠죠. 3억으로 이렇게 주고 3억으로 합시다. 그리고 병한테 집을 사는데 요 병 매도인이 만약에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은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약정 무효고. 예? 근데 알았다면은 야가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럼 누구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약정 무효고. 계약명의신탁에서 하나씩 봅시다. 을은 X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이 취득하려면 선이어야 돼요. 병이 몰라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병이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갑은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병에게 계약관계가 전혀 없잖아. 계약관계 전혀 없죠?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돈 주고 사놓으라고 하잖아.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을이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매매대금을 거절할 수 없다가 있죠. 이게 악이니까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요 등기를 말소해 주는 거하고 요 대금 반환은 동생관계야. 동생관계니까 네 말소 안 해주면 나 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죠? 틀렸죠? 4번입니다. 을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해 줬습니다. 을이 병한테 누구한테 넘었다. 이 사람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4번이 답이죠. 을이 엑스토지를 선이 정에게 매도해서 이전되게 해주었습니다.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게 악이니까 소유권은 병이죠. 병인데 을이 소유권 넘겨줘서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심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어딜 번 67번 먼저 보세요. 67번. 명시탁이 두 문제나 나왔어요. 25일 때는. 자, 이거 정리하면 보세요. 이게 계약 명시탁 악의음 물어봤잖아요. 근데 선인 경우에 많이 물어봅니다. 선인 경우는 야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죠? 이게 약정무효죠? 약정무효인데 갑이 을한테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매수자금. 부당이득 선이라면. 이게 이제 계약명의신탁이고, 계약명의신탁. 그 다음에 67번을 먼저 보세요.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갑은 병 소유 엑스토지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했어요. 을로 이전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엑스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대요. 보세요.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을 하죠. 3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하는데 지금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병한테 이 건물을 샀어요. 매수했어요. 이렇게 매수하는데 갑이 매수해요. 근데 갑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병한테 부탁을 하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등기를 을한테 해놔라. 그죠? 이해가요? 그렇게 해놓고는 등기를 해놨는데 점유는 갑이 하고 있대.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자 봅시다. 이때는 약정 무효, 등기 무효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나가? 병한테 가죠. 그죠? 그럼 병은 자, 내 거니까 내놔. 소유권이니까. 진짜 내 거니까 내놔. 진정명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든 말소 등기 청구하든 상관없어요. 말소 등기 청구하든. 그죠? 그런데 매매 자체는 유효입니다. 매매 자체는 유효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야가 안 해주면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가져가라. 실명으로 전환하죠. 그렇게 하자라. 자 봅시다.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가지고 있죠. 이 매매는 유효니까 있어요. 들렸죠? 맞죠 이게? 옳은 걸 골라라.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을이 지금 소유자가 아니잖아. 병이 소유자죠. 할 수 없죠? 맞아요. 2번 보세요.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있죠?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틀렸고요. 병은 을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있죠? 야가 소유자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원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야가 소유자가 아닌데 부당이득이 없어요. 틀렸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이득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이 안 됩니다. 둘 사이에서는 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25에서는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하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가서 또 보세요. 이해 안 되면 요약 판례집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62번. 유치권과 동시행항배권. 유치권은 물권이야.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유치권은 물권이.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능입니다. 권능이니까 요거는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 누구에게도. 그러나 이거는
계약 당사자 간에만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럼 병조는 가능합니다. 병조는 가능하다. 자, 보면 옳은 걸 고르시오.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은 유치권이죠. 네? 동시행항변권은 점유가 요소가 아닙니다. 틀렸죠? 니은 유치권을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담보로 하죠. 맞죠? 결연성입니다. 니은 유치권과 동시행항변은 서로 병존할 수가 있어요. 서로 병존할 수 있어.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맞고요.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행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이죠.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맞네요. 63번입니다. 갑은 을의 X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어요. 가등기 담보권 취득했어요. 갑은. 그래서 을의 토지에서 갑이 가등기 담보를 해놨답니다.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을이 변제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럴 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지가 권리 취득하려면 첫째가 청산금 통지하라 그랬죠. 청산금 통지하고 두 번째가 청산기간 2개월 경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래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가등기법에서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 자체로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경매 청구. 이 경매 청구할 때는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니까 보시면 갑은 X토지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제3자가 경매로 X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보니까 저당권은 소멸하듯이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합니다. 갑이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해서 X토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 청산 절차 거치죠. 맞고. X토지 후순위 권자는 청산기간 내 2개월 내에 한정해서 피담보초 도래 전이라도 12조죠. 가담법.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5번 청산기간 전에 2개월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 강제 경매에 들어가면 담보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누가 경매에 들어가면 소멸합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등기는 소멸하는데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니까 본등기 청구할 수 없죠. 경매 절차로 갑니다. 5번이 답이죠.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걸 고르시오. 저당권 소멸 원인 64번.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어요. 소멸하죠.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시효완속으로 소멸했어.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됐다면 저당권 소멸하죠. 경매에 들어가는 건 소멸합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저당권자는 지상권을 잡고 있죠. 그죠? 근데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그대로 있죠. 저당권으로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자 그때 저당권자 때문에 저당권에 살아 있습니다. 이게 소멸하지 않죠. 5번입니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지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 목적물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하죠. 저당권은. 65번입니다. 갑의 X 건물 임찬을입니다. 임찬을. 임차인이 을이야. X 건물 보존 개량에 의해서 병으로부터 임차인이 건축 차재를 의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어요. 건축 차재 공급받아 수리를 완성해서 건축 차재 가지고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그럼 판례 있었죠? 그 임대차가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입니다.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을은 지금 수립이 안 주니까 유치권 가능하죠? 임차인은? 오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배웠잖아요. 이때 을이 병에게 의상대금을 지급하잖아. 병은 누구죠? 건축자재 공급자죠. 건축자재 공급자는 병은 X 건물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시멘트 공급자는 건축자재 매매대금을 확보하면 되는 거지 유치권 안 됩니다. 1번이 답이죠. 을이 갑의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을은 유치권자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626조. 을은 지금 유치권자죠.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할 수 없죠. 맞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승낙 없이 담보 제공 못합니다. 을이 수리비를 상환하기 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유치권자도 경매 가능합니다. 이게 환가 위한 경매죠.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입니다. 을에게 건물을 반환을 청구한다면 유치권 대행할 수 있죠. 유치권은 깡패니까 아무나도 가능합니다. 66번입니다. 자, 거기도 갑은 을에게 금전 채권을 담보를 위해서 을의 X토지에 저당권 취득했어요. 갑은 을의 X토지에 갑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저당권. 그 다음에 그 병이 X토지에 2번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병이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2개요. 그럼 봅시다.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 분리해서 저당권만 피담보채권을 분리해 양도할 수 없죠. 이거 조문입니다. 없다 해야 됩니다.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합니다. 그러면 갑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 소멸하죠? 맞죠? 이거는 판례입니다.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187조 물권변동이죠. 2번이 답이죠. 저당권 등기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말소 회복해야죠. 그 다음에 4번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그럼 바로 회복 등기해야죠. 근데 병이 경매 신청으로 제3자에 매각된다면 저당권 회복 청구할 수 없죠. 회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받은 사람이 부당이도로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 들어가 버려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회복 등기 못하죠. 단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으로 처리해야 돼요. 야 네가 너무 가져가서 내놔라 이렇게 청구해야지 회복 등기는 안 됩니다. 판례 입장이죠. 만약 갑병의 등기가 무효입니다. 무효. 자, 무효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무효 등기 유용이죠. 요게 지금 무효단 말이에요. 무효 등기 유용인데 무효 등기단데 요걸 다시 사용하려면 유용을 하려면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있죠. 야가 있잖아. 야가 무효니까 순위 승계는 1인데 야가 다시 사용하면 1이 떨어지죠. 제3자가 있잖아. 시비 거는 사람 있죠. 그거는 무효 등기는 사용은 유용은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병의 등기를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유용할 수가 없어. 왜?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없다면 가능하죠? 67번 했고요. 68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토지에 임차해서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다. 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네? 그러면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갑의 지상물 매수 대상이 되죠? 오늘 배우세요. 갑의 연체 차임 이유로 해지해서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죠? 맞죠? 3번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어 해지 통과하면 곧바로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맞죠? 대항력 갖춘 갑의 임차권이 대항력 갖췄죠? 소멸했죠?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죠? 대항력 갖췄으니까 신소유자에게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갑이 Y건물 근저당이 설정됐다. 임대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있죠? 근저당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집과 임차인, 관리인 될 수가 있어요. 꼭 임차인이 관리인 되라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관리인은 아파트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법인도 될 수 있어요. 관리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임차인도 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의 방법의 재건축결을 가능하죠. 5분의 4.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설정된 효력은 대지권에도 위치죠. 맞습니다. 판례죠. 관리단지표는 구분세이자 전원의 동의를 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조문입니다. 이것도.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특별승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아. 승계되지 않아요. 연체료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 승계되는 연체료 승계되지 않습니다. 판례죠, 이것도. 자, 70번입니다. 70번. 좀 쉬었다가요?